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ダウンです。皆さん、元気ですか？非常に暑くなりました。皆さん、夏バテにならないように気をつけてください。今日は、どうすれば日本語の会話が上手になるか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너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 잘 피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런 날씨에는 아이패드나 책 한 권 들고 시원한 카페로 가서 피신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못 봤던 일본 영화도 보고, 일본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재충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꼭 찾길 바랄게요. 오늘은 일본어 회화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중급 이상의 레벨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열심히 문장을 외우고 공부한다, 일본 사람들이랑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도 이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본어 처음 공부했을 때 막 의욕이 불타서 일본 사람들만 보면 말 걸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냥 말 걸면은 도를 믿으십니까? 사람 취급받을까봐 주저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인들랑 그렇게 말을 걸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한국인들끼리도 공통된 주제 없이 할 말 없으면 피곤하고 결국에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회화 좀 늘려보려고 제가 적극적으로 말도 걸어보고 그래서 친구가 되긴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랑 친해진 일본 분들이 결국에는 한국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K-팝 한국 드라마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거든요. 아이돌에 관심이 없어서. 한국 남자들은 왜 이렇게 다 잘생겼냐, 이렇게 다 몸이 좋냐, 군대 갔다 와서 그러는 거냐, 한국 여자 아이돌은 왜 이렇게 다 다리가 기냐, 이런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때 저는 한국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연예인이 되는 분들은 정말 멋있고 그런 사람 극히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나도 일본 가보기 전까지는 일본 남자들이 다 기무라 타쿠야인 줄 알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나루호도 이러면서 딱 정리가 되긴 했어요. 네. 결국 그분들과 저는 공통된 주제가 없으니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당시에는 일본어는 조금 공부를 했지만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몰랐고 어떻게 대화를 끌어나가야 될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일본에 대한 문화라든지 질이라든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회,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다면 당연히 일본인들은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좀 공통된 주제로서 말이 더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공통된 주제가 없으니까 그런 관계나 대화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인들이랑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에 대해서, 그쵸?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말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본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서울, 인천, 강원도, 광주, 부산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디 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이 어디 있는지 정도 알면 좋고 또 일본인은 자신이 어디 출신이냐에 따른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네. 후쿠오카 출신이다, 오사카 출신이다. 자기 고향에 대한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하냐면 연예인들의 그 고향, 출신별로 나눠서 자기 고향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인들 만났을 때 출신이 어딘지 들었을 때 그 지역이 어딘지 정도는 아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너는 출신이 어디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만일 창피함을 당해봐라입니다. 내가 이거 일본어 공부하면서 일본 사람 만나면 이 말 꼭 써봐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일본인들 만나면 막 긴장되고 막 문법 틀릴 것 같아서 확실하게 생각 안 나서 아예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틀릴지라도 말을 해봐야 자기가 뭘 모르는지, 뭘 말하려다가 실패했는지 알게 되고, 그게 결국 계속 쌓여서 나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공부를 합니다. 네. 잘한다고 생각하면요, 자만해서 공부를 안 해요. 네.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말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한국인들도 뭐 실제로 회화할 때 뭐 조사 같은 거 빠뜨리고 뭐 그냥 뭐 축약형으로 얘기하고 뭐 대충 얘기하잖아요. 네. 완벽하실 필요 없어요. 회화는. 우선 많이 내뱉어 보세요. 다행히요. 일본인들이 외국어를 하는 외국인에게 조금 관대한 편이에요. 왜냐면 일본인들이 약간 그 영어와 그 외국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하려고 하면 더 칭찬해 주거든요. 막 일본어 조주 데스네 이러면서 잘한다 하니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틀려도 되니까 내뱉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짧은 영상으로 섀도잉, 연기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애니메이션보다는요, 영화보다는 유튜브 짧은 꽁트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한국 꽁트 유튜브 중에서도 뭐 숏박스라든지 너덜트 이런 게 인기가 많잖아요. 왜 인기가 많을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보여주고 또 공감이 되니까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짧고요. 그래서 저도 일본 유튜브 중에서 현재 인기가 있는 숏폼이 뭐가 있을까 보다가 하나 즐겨보는 숏폼을 골랐습니다. 코네코 필름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연기파 배우들이 길게 안 하고 딱 1분 동안 꽁트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저는 연기자처럼 따라합니다. 현재 일본인들이 진짜 쓰고 있는 일본어고 또 일본 현재 분위기도 알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짧아서 문장을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 만나면 나도 이렇게 말해봐야지 이러면서 문장을 외우면서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처럼 말하는 연습도 당연히 되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씬이냐면요. 한 여자가 결혼정보회사에 가서 그 이상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형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는 씬인데요. 끝까지 보시면 한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いや、そんな、本当に私が求めるなんて、おこがましいんで、本当に。そうですね。もう本当におこがましいんですけど、考えたことがないんだ。強いて言うなら、最低でも、東大まあ、できたらハーバード。また落ちても慶応ですかね。早稲田は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か。はい。すいません。ちょっとおこがましいんで。高学歴の方ですね。はい。まあ、強いて言うなら、性格の面とか、こういう方がいいなってありますか？いや、これ以上出てこないですよ。本当に。でも、本当に、隣で、そばで笑ってくれるだけでいいんですよ。でも、そうですね。おこがましいんですけど、そうだな。強いて言うなら、大谷翔平？大谷翔平？翔平？ 오고가마시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말 연습을 하면 네, 이제 회화도 연습이 되고 이제 억양 진짜 일본 사람들이 쓰는 회화가 어떤 건지를 제가 직접
롤플레잉 하면서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번째는 팟캐스트 듣기입니다. 이건 중급보다는 상급 이상의 학습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그냥 회화보다는 우선 청취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회화를 하려면 귀가 뚫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청취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로 듣는 팟캐스트는 이제 기자들끼리 테마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위주로 듣고 있는데 아사히 신문의 기자분들이 서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상상을 합니다. 나도 그 기자들 사이에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듣고 있으면 이게 뭐 바로 회화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일본 기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일본인들은 이렇게 정제된 표현을 쓰는구나 하는 그런 표현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겨 듣는 팟캐스트를 하나 골라서 계속 청취 실력을 늘리시면 그게 어느 순간 반복해서 들으시면 회화로 직결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일본어 회화를 해서 일본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인 친구들을 어떻게 만날까? 우리가 여기가 일본이면은 일본인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저도 생각해 본 방법인데, 제 주변에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한일 교류회에서도 찾고 있고, 또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자주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코네스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언어 교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언어 교환만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언어 교환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각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딱 두 분이서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20분, 20분씩 이렇게 정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발음이 안 좋으니까 발음을 고치고 싶어. 그래서 일본 친구야, 내가 일본 기사를 읽어볼 테니까 나의 발음이나 억양을 봐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인 친구는 나한테 한국인이니까 나는 한국어로 오늘 하루에 대해서 말해볼게. 나의 문법이라든지 발음을 고쳐줘.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자기가 고치고 싶은 그런 요구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줄지를 미리 얘기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언어 교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방법으로 했고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지, 어떤 부분을 서로 고쳐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언어 교환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간단히 제가 회화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회화는요, 이게 빨리빨리 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야지, 내 안에 정보가 있어야지 할 말이 생기는 거잖아요. 꾸준히 지금 하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자신감을 갖고 창피해도 돼요. 창피해야 늡니다. 네, 계속 내뱉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회화 금방 늘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